김태우 후보입니다. 양산이 싹 다 이겼어요. 양산이 싹 다 이기고 부의경이 싹 다 이긴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낙동강 벨트는 사실 그야말로 완승입니다. 압승, 완승인데 그래서 낙동강 벨트가 버텼기에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개헌선 저지에 성공했다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완전 맞는 말이죠. 네, 이제 왜냐하면 그 TK 지역에서는 다 이길 수 있었지만 네. 뭐 대전, 뭐 그 이외의 이제 지역들은 거의 뭐 제주도 그렇고 다 싹쓸이 당했잖아요. 네. 네, 근데 만약에 부산까지도 그때 한창 이렇게 위태하다라는 깜깜이 들어가기 전이었나요? 직전에 그렇죠. 약간 부산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고 그렇죠. 있었어요. 언론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게 부산이 어떻게 흔들릴 수가 있지? 사실 저희도 그 앉아가지고 이렇게 부산 결과를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부산이 위험하다는 얘기들이 있던데 부산 괜찮은 거 맞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지켜봤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결과가 총 18석 중에서 국민의힘이 17석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전재수 의원이 전재수 의원은 진짜 세요. 부산 북부갑에서 예. 이렇게 한 석을 이렇게 가져가게 됐는데 네. 정말 이 부산을 사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정말 개헌 저지선까지 뚫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뚫렸을 거예요. 네, 그런 두려움이 되게 엄습을 해서 예.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만 이긴 게 아니라 경남 지역도 싹 다 이긴 것이 양산 심지어. 그러니까 사실 김태우 후보는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김태우 후보가요. 이 김태우 후보가 출마한 지역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양산을이잖아요. 양산을이라는 지역이 결코 보수 텃밭이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방 후보가 김두관 후보였나요, 민주당에? 예, 민주당 김두관 후보도 엄청 경쟁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겼어요. 저는 김태우 후보 이번에 정말 다시 봤습니다. 정말 야 이런 사람이 딱 인상부터가 얼굴 보면 보수 이렇게 써 있잖아요. 보수 써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진짜 이 뭐라 하죠 강골이 대단하구나 뭐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야 정말 큰 일을 하지 않았나 김태우 후보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당초 여론조사에서는요 뭐 박수영 후보도 사실 여론조사에서 좀 밀리는 걸로 나왔었죠. 예, 밀리는 걸로 나왔었고 네. 출구조사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박수영 후보도 정말 대단하게 좀 결과를 까보니까 격차가 좀 나는 걸로 나왔잖아요. 여론조사에서 낙동강 벨트도 민주당이 우세로 드러났는데 결과를 열어보니까 정반대가 나왔어요. 김태우 후보, 박수영 후보 둘 다 뭐 부의경 모든 후보 대부분의 후보들이 그렇게 나왔죠. 심지어 김희정 후보도 그 진보당 후보한테 밀리는 걸로 나왔었는데 많이 밀리는 걸로 나왔거든요. 여론조사에서는. 근데 열어보니까 반대로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온 걸까요? 여론조사와 출구조사랑 결과가? 아무래도 일단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포갑도 안 좋게 나와서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특히 출구조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출구조사는 보통 한 이제 표집 자체를 한 50만 명의 유권자들을 이제 표집을 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유권자를 50만 명을 이제 표집을 했을 때 이거를 254개의 그 지역구로 나누게 되면 네. 한 지역구당 한 2,000명 정도 이게 표본이 이렇게 한 지역구당 2,000명. 네,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사실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더 보통 여론조사가 한 원래 좀 그나마 신뢰할 것 같다라고 하면 1,000명, 1,500명 그렇죠. 정도를 예. 하는데 이제 한 2,000명 정도의 출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전투표. 네. 네, 사전투표 부분은 이제 따로 방송사들에서 직접 이 출구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 면접으로 전화를 해서 이런 것들 표집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반영을 시키는데 네. 이번에 그 사전투표에서 60대의 투표율이 좀 많이 높아졌다고 예, 그렇죠. 예. 해요. 근데 예. 비록 이제 사전투표 결과 자체는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 안 좋게 좀 나오기는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좀 국민의힘의 지지자분들도 많이 참여를 한 것은 맞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좀 안 됐던 것이 있어서 예. 그래서 좀 출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대선 같은 경우에 후보가 뭐 보통 이제 2명으로 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좀 그나마 신뢰를 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 예, 표본이나. 이게 이제 이게 254개 지역구로 이게 쪼개지면 좀 출구조사는 신뢰할 수 없구나라는 걸 이번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난 총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좀 이번 경험을 통해서 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이제 여론조사로 이제 넘어가면 여론조사도 사실 이제 지역구가 워낙 많고 이 표본을 이게 하는 게 좀 쉽지가 않고 또 네. 받는 사람들은 또
이 정치 고관여층들이 보통 그렇죠. 많이 예, 받잖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너무 여론조사 전화도 많이 오고 이렇기 저도 다 때문에 끊었어요 이번에 오는 거. 예, 피로도가 너무 높아서 특히나 이제 젊은 분들 뭐 직장 다니고 뭐 이런 분들은 안 받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표본 자체도 500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마포갑 을 예시로 들면 저희는 이제 개혁신당 후보랑 또 그 정의당 네. 녹색정의당 후보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둘 다 여론조사 상으로는 5% 6%가 넘는 수치가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번에 정의당 같은 경우,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 아예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한 원외 정당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론조사상으로는 5% 이상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조금 과대 표집이 되는구나. 이거를 좀 느껴서 아 총선 때는 정말 여론조사랑 출구조사를 무한정 신뢰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걸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낙동강 벨트의 선전으로 정말 예 박수영 후보, 김도우 후보입니다. 김도우 후보. 제가 이 김도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좀 김태호 후보와 마찬가지로 높게 평가를 하는 게 이분이 법사위원장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그 국회 법사위원장인데 제가 국정감사 할 때마다 이제 가서 다 김도우 당선인의 이러한 행동들 다 봤는데 야 이분도 그냥 얼굴에 보수가 쓰여 있어요. 보수 이렇게 쓰여 있는 분이에요. 너무 점잖고요. 카리스마도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은근히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유머러스한 것도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김도우 후보가 이번에도 당선이 됐죠. 당선이 돼서 또 보수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보수뿐만 아니 그러니까 부산에서 부울경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중심을 잡아줄 그런 후보로 그런 의원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김도우 후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유튜브로만 좀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편집이 돼서 네. 이 그 상임위 진행되는 동안 이렇게 네. 민주당 의원들이 그때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김남국 의원도 막 예, 막 엄청 시끄럽게 그렇죠. 했는데 예. 되게 이렇게 무게를 잡으시면서 그렇죠. 예. 이렇게 좀 카리스마 있게 이 상황을 장내 정돈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던 게 조금 저는 기억에 남아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부산 또 하면 그 사하갑 예. 지역 네. 저는 어제 그 부산 사하갑 지역을 지는 것까지 새벽에 이렇게 봤던 기억이 그렇죠. 있거든요. 새벽까지도 지는 걸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바로 옆에 계셨던 분이 부산 출신 분이셔가지고 아이고, 제가 예. 이제 부산 왜 이래요? 왜 사지요? 막 이랬더니 거기가 원래 어려운 지역이에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하는 좀 안 되는 건가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기는 걸로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8시간 동안 7번이 뒤집혔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진짜 치열했어요 부산에서. 네, 정말 치열한 지역이었는데 또 여기도 최종 그 이성건 후보가 693표 차. 조정훈 후보의 조정훈 후보와 이진우 후보 격차랑 거의 비슷하네요. 네, 네. 그리고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이 벌리기는 했죠. 저희는 이제 599니까 네. 그렇게 한 100표 더 받은 건데 네. 여기가 정말 8시간 동안 7번이 뒤집혔으면 그렇죠. 캠프 양당 캠프에서도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이렇게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엄청 여기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이제 그 693표가 난다는 걸 이제 보고 이제 다른 데도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예. 이번에 1000표 미만으로 차이 나는 지역이 6군데가 있었어요. 부산에서? 아니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적게 현재까지 이제 차이가 나는 곳이 경남 창원 진해 거기가 497표로 497표. 예, 우리 이종국 국민의힘 의원 후보가 0.49% 차이로 이제 이겼고요. 예. 그리고 울산 동구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권명우 후보도 네, 거기는 568표 차. 예, 석패했죠, 석패. 네, 예. 안타깝게 정말 우리가 뺏긴 지역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포갑이 599표. 네, 음. 그리고 여기 그 사하갑 같은 경우에는 693표. 이렇게 해서 정말 박빙의 지역구들이 있었다. 예.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이 낙동강 시대 뒤에 쓰여 있잖아요. 낙동강 벨트. 그러니까 항상 이 부울경이라는 지역이 이거 믿어도 돼? 싶다가도 역시 부울경이 하다가 역시 부울경이 하면 또 갑자기 흔들리네?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 남자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건지. 근데 저는 네. 그때 처음에 부산 막 흔들린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네. 그 전에 사실 이재명 대표 헬기 그렇죠.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헬기 이송 문제 그런 예. 것 때문에 사실 부산 민심이 흔들린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약간 부산 민심이 흔들리는 게 그때 당시에는 좀 느껴졌었는데 그렇죠. 예. 그게 온데간데 사라지고 약간 부산이 흔들려
그러니까 반대로 흔들려서 민주당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왜 이렇게 흔들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 왜 흔들렸는지에 대해서는 좀 네.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네, 분석이 좀 필요할 것 자, 같습니다. 광주에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의 핵심이 바로 자유니까 이 자유 이념이 보다 굳건하게 인식되고 또 시민운동으로 성장한다면은 민족 운동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에서의 그 학당 강자 개설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하는 아름다운 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